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집단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모임 단체 등에서 리더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리더를 맡을 경우 필연적으로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더와 관련하여 해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고 그 기사에 대한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기사를 본 일본인들에 의해 외국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상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라고 말하며 아시아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1900년대 일본의 힘이나 경제력은 분명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범지구적인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능력만 봐도 과연 일본이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 낮은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2차 변이에도 꼼짝없이 1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진 수에 아마 10배를 곱해야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모든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선진국의 선진국 같은 포스를 보여주며 아시아의 리더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꼈는지 최근 아시아 나라들을 긁어모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담은 내실이 전혀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아무 의미 없는 회담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들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한 기자가 이것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회담을 연 목적 자체가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다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래된 인식이나 아시아의 리더는 일본이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쌓아둔 이미지가 사라지고 환상이 깨지는 중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은 일본은 중국에 대항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이끌 능력이 없다입니다. 그럼 과연 해당 기사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도쿄가 온라인에서 개최한 제26회 아시아 미래 국제회의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각국 정상들과 고위 관리들을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첫날을 끝낸 마지막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축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남중국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들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몇 달간 심해진 일본의 반중 정서를 감안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중국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불꽃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동조하는 역효과를 냈다. 분석가들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이끌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회담을 이용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비난을 하던 편을 들던 일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은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중국을 강조하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참가한 많은 나라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은 일본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른 나라들이 모니터를 꺼버리는 일이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의역이 있긴 하지만 대충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제 일본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현저히 줄었는데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다른 나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무시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또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경험들이 있는데 일본의 과거 행적과 어떤 나라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빠진 지금은 중국을 배척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이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편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올라오자 뜬금없이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예상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 옆에 붙어서 기생하는 상황이라 중국이랑 자연스럽게 사이가 더 악화됐어.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일본을 지지해줄 나라가 필요한 거야. 동의해 하지만 문제가 있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한국과 같이 행동해야 돼.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모든 아시아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이랑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 회담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어. 중국이 두렵다고? 일본인으로서 전혀 아니야. 중국은 옛날부터 일본의 경쟁 상대로도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다른 후진국 중 하나에 불과해. 그것은 20년 전까지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진 거 없어? 한국의 저항이 심해서 중국을 일본에 합병하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 한국의 저항이 없었다면 중국은 수백 년 전에 일본에 합병됐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에 불과하다. 두렵거나 일본보다 강한 그런 나라가 아냐. 이미 GDP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을 정도로 경제력에서 중국이 높고 군사력도 중국이 앞선다. 그들은 핵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 일본이 예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불과해. 현실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게 어때? GDP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본 10배 인구가 있으니까 GDP에서 10을 나눠야 공정해. 그것을 왜 나눠야 해? 그런다고 중국 인구가 1억 명이 되는 게 아니야. 유치하다. 그냥 인정해. 지금 일본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 나라야. 중국, 한국 다음이라고. 아시아는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어. 나는 유럽 사람이지만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냐. 특히 작년과 올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했다. 동의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대처한 한국에 분명 믿음이 생겼을 거야. 2020년 전에 한국은 너무나 조용했던 게 신기해. 그들은 왜 국제적으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으면서 조용히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일본에 영향이 없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막는 건 불가능해졌지. 일본이 능력이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너희는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저 일본이 부러운 나라에서 작성한 기사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특정한 나라의 사람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라는 거겠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는 없어. 설마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1950년대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싸웠던 내 할아버지에게 작년에 선물이 도착했어. 그것은 한국에서 보낸 선물이었고 1950년대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였지. 이것은 물건의 가격을 떠나서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행동이야. 일본은 시간이 야속할 거야. 분명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의 말은 거역할 수 없었거든. 만약 거절하면 경제적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시아 모든 나라는 일본 말에 따랐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 1900년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도 유일하게 한국만큼은 그들을 항상 자신들보다 아래 나라로 취급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해. 그때는 그저 질투와 자존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일본이 지금 힘이 없지는 않아.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었지.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닌데 한국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시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